당신 손녀를 납치했다. 빨리 1억 원 보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끊어. 제발 제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저를 대신 데려가세요. 전화기를 쥔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택하세요. 김성호 씨.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마치 커피숍에서 메뉴를 고르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담담했습니다. 당신이 납치한 아이를 살릴 건가요? 아니면 당신 아들을 살릴 건가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학원 차량 기사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누군가의 딸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어디선가 테이프로 입이 막힌 채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처럼 그거 돈 드는 거 아뇨? 하실지 몰라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창고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의자에 묶인 12살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 학원에서 매일 보던 아이였습니다. 늘 혼자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던 아이. 집에 가기 싫은 표정으로 창밖만 보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은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10분 드릴게요. 누굴 살릴지 정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고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짹, 짹, 짹. 저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조심히 타세요 하고 웃으며 문을 열어주고 저녁이면 집 앞까지 한 명 한 명 데려다 주던 그저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었습니다. 아이들 부모님께 항상 인사를 받았습니다. 기사님, 수고 많으세요. 어떤 엄마는 여름이면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빠는 명절에 떡을 주머니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누군가의 딸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어디선가 테이프로 입이 막힌 채 울고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아까 받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민재, 제 아들. 입이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두웠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이의 눈을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2살 아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모른다. 아저씨 아드님이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전화 온 사람이요. 제 아빠예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제 아빠. 서민서? 할아버지한테 돈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거절했고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저씨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제 아빠는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창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레기통이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쥐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낡은 알람시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전 6시. 침대 옆 탁자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 닦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욕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밥 한 공기, 김치 반찬 하나, 우유는 유통기한이 이틀 지나 있었습니다.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습니다. 윙, 윙, 윙. 민재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깨어 있었나 봅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재야, 학교 가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늦겠다. 한참 후에야 침대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아침 7시 10분. 학원 차량 열쇠를 들고 나섰습니다. 학원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출근하는 건 늘 저였습니다. 차량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가계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라디오를 껐습니다. 백미러를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들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안전벨트 했어? 네. 아이들은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 유튜브 이야기, 친구 이야기, 게임 이야기. 백미러에 비친 아이들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뭐가 걱정일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성호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이번 달 이자 포함해서 700 남았는데요. 다음 달엔 최소 200은 들어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알죠?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아이를 집 앞에 내려주고 학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격리실에 들러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박지연이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성호 씨, 요즘 많이 힘들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연 씨 손톱은 다 뜯겨 있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일해도 끝이 없어요. 저는 명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급여 200만 원. 공과금, 대출 이자,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민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민재 방 불빛이 보였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2그릇. 민재야, 밥 먹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는 나와서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재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미안하다는 말만 해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이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식탁 위에 놓인 라면 2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다가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재 방 불빛이 새벽 2시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민재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외 연수 사이트였습니다. 2주 과정 350만 원. 아이는 화면을 오래 보다가 천천히 창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학원 격리실에서 박지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성우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격리실은 좁았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의자 2개. 창문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는 자판기 커피 2개를 꺼내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제 전화 받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가 커피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전 남편이 남긴 빚이에요. 도박으로. 지연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딸 대학 등록금도 대부업체 돈으로 냈어요. 이번 달 이자만 150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성우 씨, 부잣집 애들 있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명만 딱 하루만 잡는 거예요. 제 손에 쥔 커피가 흔들렸습니다. 지연 씨, 그게 무슨 해코지 안 해요. 절대 돈만 받고 바로 놔줘요. 그 집 애들은요, 부모가 돈 많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인생 모르잖아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성우 씨, 지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드님한테 뭐 해줄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격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수업 중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해줄 수 있지? 민재가 해외 연수 사이트를 보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화면을 오래 보다가 창을 닫던 그 순간 350만 원. 제게는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3만 4천 원. 다음 급여일까지 20일.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공과금 30만 원. 대부업체 이자 50만 원. 생활비 20만 원. 급여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 그걸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민재 학원비는 이미 2달 밀렸습니다. 학교 급식비도 연체 통지가 왔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을 봤습니다. 복도 창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응, 안녕. 서윤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떠들며 지나갔지만 서윤은 늘 혼자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아이는 집에 가고 싶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민재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민재야. 뭐? 들어가도 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숙제요. 책상 위에는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필은 움직인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야. 왜요? 아빠가 미안해.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그 말이에요? 아니, 이번엔 달라. 뭐가요? 저는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가 꼭 뭔가 해줄게.
민재는 잠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는 늘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아이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요일 밤 8시 학원 주차장에서 박지연을 만났습니다. 정말 할 거예요? 지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밧줄과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했어요. 근데 성호 씨, 지연 씨가 제 눈을 봤습니다. 정말 안 다치게 해야 해요. 우리 사람은 아니잖아요. 알아요. 그냥 돈만 받고 바로 풀어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 9시 학원 뒷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하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핸들을 쥐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그만둘 수 있어. 그때 지연 씨가 속삭였습니다. 왔어요. 학원 뒷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혼자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서윤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지연 씨가 뒤에서 입을 막았습니다. 으윽. 서윤이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차로 밀어 넣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속으로만 수없이 말했습니다. 차 문을 닫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키가 자꾸 빠졌습니다. 백미러로 서윤을 봤습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입을 막았어야 했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외곽의 빈 공장 지대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윤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밧줄로 묶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돈 때문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려는 거죠? 응. 소용없을 거예요. 뭐? 할아버지는요? 서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한테 관심 없어요. 엄마 죽고 나서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단 전화해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이사장, 서윤의 할아버지,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이 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이 이사장님, 누구시오? 저 손녀분 서윤이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1억 원만 주시면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서윤이 말이지.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얘긴 내 앞에서 꺼내지 마. 이사장님 손녀잖아요. 손녀? 그 애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경찰에 넘기든 내가 어쩌든 내 상관 아니다. 다신 전화하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래요?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 찾으러 안 와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김성호 씨? 낯선 남자 목소리. 누구세요? 공평하지 않죠? 뭐가요? 당신만 남의 아이를 잡는 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신 아들도 제 손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테이프로 입이 막힌 민재였습니다. 안 돼. 이제 룰은 제가 정합니다. 당신이 납치한 아이를 살릴 건가요? 아니면 당신 아들을 살릴 건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바닥에 부딪혀 금이 갔습니다. 민재, 제 아들. 사진 속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드님이에요?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가 다가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손이 떨려 받기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받았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은... 제 딸은요? 제 딸은 괜찮습니까? 김성호 씨.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서민석입니다. 서윤이 아버지. 서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서윤을 봤습니다.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왜?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딸을 버린 아버지가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이제 당신이 느껴보세요. 미쳤어요? 당신 딸이 여기 있다고. 알아요. 제가 여기 보낸 거니까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김성호 씨, 박지연 씨. 두 분 빚정보는 대부업체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병원 구간 야간 관리인은 제가 매수했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당신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연 씨한테 제안했죠. 누가 한 건지는 모르시겠지만 지연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요. 생각은 당신이 했죠. 하지만 그 생각이 들게 만든 건 접니다. 서민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익명 문자 기억나세요? 부잣집 애들은 보험도 있다. 건드려도 별일 없다. 지연 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은 처음부터 제 계획 안에 있었어요. 왜 이런 짓을? 이유요? 서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시아버지 병원에서 쫓겨나 죽었어요. 그 양반은 손녀가 태어났다는 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고도 모른 척했죠. 서윤이는 8살 때까지 저랑 살았어요. 근데 제가 도망쳤어요. 못 키우겠더라고요. 매일 아내 얼굴이 보여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떠넘겼어요. 하지만 그 양반은 서윤이를 집 구석에 처박아뒀죠. 이제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 양반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그래서 당신들이 필요했습니다. 서윤이를 납치해 주실.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우린 도구였다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남의 딸을 살릴 건가요? 아니면 당신 아들을 살릴 건가요? 10분 드리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지연 씨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어떡해요? 저는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은 울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날 이용한 거예요?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다는 거. 할아버지도 아빠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민재 사진을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렸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꼭 구할게.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경찰서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김성호 씨 맞으시죠? 민재 군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마지막 동선이 학원 주변으로 확인돼 연락드렸습니다. 목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예.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아버님 협조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 씨가 저를 봤습니다. 경찰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택하셨어요? 서민석의 목소리. 제발 우리 아들 좀. 대답이 그건가요? 당신 딸도 여기 있어요. 우리 풀어줄게요. 제발. 그럼 아드님은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어디 있어요? 병원 구간 3층입니다. 혼자 오세요. 경찰 오면 아드님도 끝입니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아, 그리고 김성호 씨. 네. 서윤이 잘 부탁합니다. 제가 못한 걸 당신이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민재 구하러 가야죠. 근데 서윤이는요? 저는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가세요. 전 괜찮아요. 미안해. 괜찮아요.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좋은 아빠예요. 아드님은 행운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병원 구간은 어두웠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입구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형광등이 몇 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3층, 3층 복도 끝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재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민재야.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 왔다.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민재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응. 괜찮아. 이제 괜찮아. 밧줄을 풀었습니다. 민재를 다시 안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돌아봤습니다. 서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이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장, 서윤의 할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서민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여드리려고요. 아버지가 손녀를 어떻게 버리는지. 이사장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가 언제 버렸어? 그의 엄마가 죽을 때요. 서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쫓아내셨잖아요. 당신 병원에서 며느리가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한 달만요.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근데 당신은 뭐라고 했죠? 이사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돈 없다. 나가라. 그렇게 아내는 죽었어요. 서윤이는 엄마 죽는 거 봤어요. 8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민석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아까 하신 말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이사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턱을 들었습니다. 뭘? 서윤이한테 돈 한 푼 못 준다는 말. 그 애 때문에 내가 돈을 왜 써? 녹음기에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서민석의 눈빛이 딱 굳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기록은 남았네요. 이사장이 그제야 알아차린 듯 얼굴이 변했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경찰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벌 받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도 끝입니다.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병원 이사장이 손녀를 어떻게 버렸는지. 이사장이 비틀거렸습니다. 경찰들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민재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민재를 아는 채 멈춰 섰습니다. 김성호 씨 맞습니까? 한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아드님 괜찮습니까? 민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떨고 있었습니다. 네. 다쳤진 않았어요.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구급대원들이 민재를 데려갔습니다. 민재야. 아빠. 민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갈게. 경찰서 조사실. 회색벽 녹음기. 형사 한 명. 김성호 씨. 서윤 양을 납치한 게 맞습니까? 네. 왜 그랬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형사가 잠시 저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 양은 신고했습니다. 아버지 서민석 씨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이가요? 네. 본인을 이용한 것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씨와 박지연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서윤 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기사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힘들었던 것뿐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지연 씨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서민석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사람들을 이용한 죄. 하지만 그가 제출한 녹음 파일은 이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손녀를 버렸다는 사실, 며느리를 병원에서 내쫓았다는 사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손녀를 버린 의사, 생명을 다루는 자격이 없다.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병원은 매각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복도에서 서윤을 만났습니다. 서윤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사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할아버지 집은 나왔어요. 작은 방 하나 얻었어요. 혼자 살 거예요. 혼자? 네. 처음으로요. 아무도 안 시키는 삶을 살아볼래요.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얼굴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힘들면 연락해. 네. 서윤이 일어났습니다. 기사님도 행복하세요. 응. 서윤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번 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학원 기사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아빠, 나도 일어났어. 왜? 더 자도 돼. 같이 밥 먹으려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힘들어? 응, 좀. 그래도 괜찮아? 저는 민재를 봤습니다. 응, 괜찮아. 민재가 웃었습니다.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안녕. 아이들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전부라는 것을.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그래, 뭐? 장래 희망. 뭐라고 했는데? 민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 저는 민재를 봤습니다. 아빠 같은? 응. 힘들어도 포기 안 하는 사람. 눈물이 났습니다. 민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빠, 사랑해. 나도. 어느 겨울날 학원 앞에서 서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기사님, 서윤아? 서윤은 회색 털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에요. 혼자 사는 거 괜찮아? 네. 좋아요. 누가 뭐라 안 하니까요. 민재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누구예요? 아빠 아는 동생이야. 민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회색 털모자였습니다. 이거 너 써. 춥잖아. 서윤이 모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 민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서윤이 모자를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 민재가 잠들고 난 후,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창고 안의 서윤, 테이프로 막힌 민재,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 그리고 제 선택. 잘못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랑은 돈이 아니라 끝까지 돌아오는 선택으로 증명된다는 것. 민재 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민재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민재 곁에 앉았습니다.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민재가 천천히 진정되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민재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여기 있었어? 응. 아빠. 왜? 민재가 작게 물었습니다.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응. 민재가 웃었습니다. 나도.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잔잔한 위로와 기쁨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공감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사연 시든 꽃마차 달려오겠습니다.